네, 지금부터 심코를 활용한 선반수기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도면에 대한 모델링을 가지고서 뒷단과 앞단을 차례대로 수기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데이터, 이 뒷단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탕화면에 심코 에디트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존재합니다. 심코 에디트 8을 먼저 더블 클릭하셔서 실행을 해주시고요. 실행하시면은 화면 좌측 상단 편집기라는 탭이 하나 존재합니다. 탭에서 저희는 새로운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문서를 새로운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신 다음에 저희는 백플롯이라는 탭을 들어와서 백플롯 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화면 좌측 관련해서는 수기 작업 창이 되고요. 화면 우측에서는 툴패스 창이 생성이 됩니다. 그 아래쪽에는 시뮬레이션 부분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포스트가 ISO 터닝인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게 이제 다른 포스트가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은 화면 좌측에 백플롯 설정이라는 탭을 들어오셔서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처음이 되는 거는 퍼센테이지겠죠. 퍼센테이지로 프로그램 기계적인 언어를 바꾸는 형식으로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영어 대문자 5에 저는 숫자 4자리, 아무 숫자 4자리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데이터 값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저희는 원점 복귀를 시켜야 되겠죠. G18 U0.W0. 원점 복귀를 시키신 다음에 주축 최고 회전수라는 값을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구 번호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주소 일정 제어를 사용을 해서 스핀들을 180에서 2000까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회전으로 저희는 M3이라는 코드를 활용해서 정회전 속도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부 입력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이 상태에서 저희는 급속이송을 사용하셔서 이제 사이클의 시작점을 표시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급속이송 사용하셔서 X52점과 Z2라는 값을 사용을 해서 이제 사이클 시작점에 대한 코드를 완성을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정값과 이제 절사규를 ON을 시켜 놓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실제 사이클 자체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 상태로 저희는 G71이라는 사이클을 사용해서 단면 가공과 황삭 가공을 한 번에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G71 사이클 사용해서 U1이라는 값은 이제 1회 전입량이죠. 그리고 R0.5는 후퇴량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 다시 G71을 들어와서 이제 첫 블럭과 끝 블럭, 그 다음에 여유량을 남겨놓고 PD 값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신 다음에 이제 첫 분량의 P10이기 때문에 N 부분만 바뀌고서 10이라는 명칭은 동일하게 들어옵니다. 자, 얘는 정삭을 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급속이송으로 현재 제가 표시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얘 자체에 지금 X52.Z2점이라는 부분이 현재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이 역삼각형에 대한 포인트겠죠. 여기서 제가 급속이송으로 마이너스 1만큼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점으로부터 이 삼각형 부분이 더 밑으로 내려와 있는 포지션으로 나타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저는 단면 가공할 거기 때문에 Z 들어가고 X 올라가고 Z 들어가고 네, 이런 형식으로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면을 계속 보셔야 되겠죠. 현재 원점에 대한 포인트는 여기, 저희가 이 밑에까지 지금 현재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Z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 상태로 저희는 Z축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Z를 옮기기 위해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맞닿는 부위가 되는 거죠. 보시면은 이런 형식으로 공작물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실제 이제 공작물과 바이트 팁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때는 저희는 G01로 절삭이송을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Z0점이라는 구간을 가지고서 이제 터치가 진행이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녹색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얘는 절삭이송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급속이송 G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면은 이 빨간색 표시의 툴패스로 급속이송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급이송 좌표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저희가 작업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현재 도면을 보시면 현재 포인트는 여기까지 포인트가 이송이 됐고요. 이제 여기 포인트까지 저희가 올리려고 합니다. 못다기 관련해서는 이런 형식으로 대각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을 때 여기 포인트가 C2라는 값이 2mm고요. 여기도 2m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X축을 옮긴다고 하시면은 못다기라 해도 여기가 2mm 남고요. 반대쪽도 2mm가 남아요. 그래서 X 관련해서는 두 개를 2mm, 2mm를 더하시든가 아니면 2 곱하기 2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면은 4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포인트는 현재 49라는 포인트에서 2 곱하기 2를 했기 때문에 빼주셔야 돼요. 4를. 그러면은 45만큼 저희가 X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는 45만큼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이 상태까지 올라왔으면은 저희가 못다기 구간이 나타납니다. 자, 못다기는 49라는 포인트고 Z는 마이너스 2mm까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동일한 분량에 같은 값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형식으로 사선으로 못다기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상태로 저희는 Z축을 안으로 더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현재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포인트고요. 저희가 다음 포인트는 여기까지 집어넣으셔도 되는데 웬만하면은 더 안쪽으로 여기가 현재 다 더하게 되면은 이제 30이라는 거리값이 나오죠. 네, 30이라는 거리값에서 플러스 한 5mm 정도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 포인트가 아니라 이쪽까지에 대한 포인트만큼 더 밀어줄 거예요. 그러면 실제 가공했었을 때 이제 큰 문제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30이라는 구간이 아니라 Z를 한 35만큼 저희는 좀 길게 더 안쪽으로 넣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저희는 N100이라는 값을 쓰면서 X를 52만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N블락 쓰시면서 X는 52만큼. 자, 이 차이를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X 52를 안 집어넣게 되면은 이런 형식에서 끝나요. 이런 형식의 급속이송 가공했다 급속이 쑥 빠져나갑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충돌이 일어나실 수도 있고. 그래서 X 50이라는 값을 쓰면은 이런 형식으로 두 번에 걸쳐서 한 번, 세 번에 걸쳐서 한번 툴패스를 가공을 할 거예요. 1mm씩. 자, 네, 이 X52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맨 처음에 사이클 시작 포인트, 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끝나는 포인트도 동일한 값을 집어 넣어주셔야지만 이런 형식으로 정확한 툴패스가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저희는 단면 가공까지 진행을 했고요. 자, 이 상태로 저희는 아래쪽에다가 바로 정삽 가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저희는 현재 사이클 시작선까지 포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구 번호를 바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급이송으로 X를 150까지 옮길 거고요. Z도 150만큼 옮깁니다. 자, X 150, Z 150 하게 되면은 원점까지 대략적인 위치 포인트까지 이송이 되고요. 자, 이 상태로 저희는 M9라는 값을 써서 절삭유를 5% 시킬 거고요. M5라는 값을 써서 우선 축축을 멈춰 놓을 겁니다. 자, 이 상태로 저희는 이제 G50이라는 주축 최고 회전수는 맨 위에서 먹혔기 때문에 G96이라는 값을 써서 회전만 저희가 집어넣습니다.
네, 그러면서 스핀들을 먹게 하면서 공구 번호를 불러올 거고요. 그 다음에 급속 이송으로 아까 황삭과 동일하게 사이클 위치점까지 저희가 이송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정도 먹게 하고 절사규도 현재 온 상태로 켜놓는 상태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정삭 사이클은 G70이라는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제 G70이라는 사이클인데 P10과 Q100을 쓰는 이유가 황삭에서 작업했었던 부분, 이 N10과 이 N100이라는 구간을 정삭 포인트로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속안에 있었던 내용들이 바로 이 정삭 포인트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분량과 끝 분량을 정삭 포인트에 넣어주시면은 정삭이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피드라는 값을 0.15라는 정도의 학교 조건에 맞게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급속 이송으로 가공이 끝났으면은 이제 한 번 더 원점 이송을 해서 빼주시는 겁니다. 급속 이송으로 이제 다시 한번 빼주시고 절사규는 꺼주시고요. 스핀들도 잠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현재 여유량을 남겨놨어요. 자, 여유량을 남겼기 때문에 툴패스를 보시면은 확대만 하시면은 이런 형식으로 이 밖에 있는 포인트 라인들이, 이런 포인트 라인들이 황삭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 속 안에 있는 게 정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황삭 작업 끝, 정삭 작업도 끝납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다시 도면을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 홈 작업이 하나 더 존재를 합니다. 이 홈 관련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관련해서는 G96 쓰는 것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G97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자, G96 관련해서는 주속 일정 제어라고 했어요. 근데 G97 관련해서는 주속 일정 제어 무시입니다. 제가 주속 일정 제어 무시를 쓰면 S180을 쓰는 순간 이 상태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S 한 500 정도 써놨어요. 그렇게 되면은 스핀들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축 최고 회전수가 먹는 게 아니라 이 상태로 S500만큼만 한해서 계속적으로 스핀들은 500으로만 인식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주속 일정 제어를 무시해서 그냥 S500만큼만 계속 돌리겠다,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회전은 돌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공구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5번 공구로 불러올 거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는 사이클 위치점까지 한 번 더 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클 위치점은 이제 황삭, 정삭, 홈, 나사 다 동일합니다. 우선 위치점까지 가주시고 이제 공구 보정까지 해주신 다음에 절사규를 ON을 해주시는 거죠. 이 포인트는 나사 부분까지 다 동일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현재 위치는 여기까지 포인트가 와 있고요. 현재 홈가공은 이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에 대한 포인트를 저희가 찾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 11 더하기 3만 해주시면 되겠죠. 14라는 거리값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저희는 14만큼, Z는 14만큼 바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Z-14점까지 급속 이송으로 좀 빠르게 이런 삼각형이 나타날 거예요. 좀 빠르게 이송을 시켜주십니다. Z-14만큼. 네, 이러신 다음에 저희는 바로 X값으로 밑으로 진입을 할 거예요. 속안으로. 자, 그럼 여기까지에 대한 포인트에 대한 값을 아셔야 되겠죠. Z는 움직이는 게 아니라 X만 움직여집니다. 파이 44라는 거리값이 나타나죠. 그러면은 X는 44만큼 대신에 절사기송으로, 이제 가공을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절사기송으로 저희는 가공을 진행을 합니다. 자, 피드는 한 100분의 5 정도로 절사기송하고 X44라는 포인트, 그리고 피드값은 100분의 5라는 피드값을 이송을 하셔서 실제 가공을 진행을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가공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 상태로 저희는 멈춰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면을 매끄럽게 하기에 멈추어야 하는 사이클이 G4 P1000입니다. 1초라는 구간 동안 G4라는 값은 멈춘다는 거예요. 1초 동안 멈추도록 하겠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육안으로는 잘 인식은 안 됩니다. 실제 가공을 하시면은 이게 멈췄는지 안 멈췄는지 정확하게는 구별을 못 합니다. 네, 코드가 G4 P1000이 1초 동안 멈춘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상태로 도면을 보시면은 여기가 3mm예요. 3mm이다 보니까 저희가 애초에 홈공고 팁을 3mm짜리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파고들었다가 쑥 빠져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저희는 아까 마찬가지 G1로 절사기송을 해서 X를 52라는 포인트까지 움직입니다. 대신에 피드는 0.2 정도로 좀 빠르게 빼주시면 돼요. 네, 좀 빠르게 빼주시면은 다시 삼각형 부분이 이 포인트로 오고요. 자, 이 상태로 저희는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원점 복귀를 이 상태로 바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소기송으로 저희는 X 150점, Z 150점 그러면서 절사규를 멈출 거고요. 그 다음에 스핀들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공이 되고 황삭가공, 정삭가공, 홈가공 전부 완료가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저희는 주축까지 멈췄고요. 그 밑에다 M0이라는 값을 쓰시게 되면은 실제 가공을 하셨을 때 M0을 만나면은 그 위치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서 멈추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데이터 값이 존재합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M01 그리고 저희가 잘 사용 안하는 M00이라는 값을 사용을 하시는데요. 자, M01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제 장비에 OPT 스탑이라고 있어요. OPT 스탑이라고 있는데 얘가 OPT 스탑이 OPT 스탑이라고 있습니다. OPT 스탑이 실행이 되어 있어야지만 M01을 만났을 때 그 위치에서 멈춥니다. 근데 반대로 M00 관련해서는요, OPT 스탑을 저희가 선택을 안 하셔도 자동으로 M00을 만나면 장비에서는 그 위치에서 바로 멈추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M01보다는 M00이라는 값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M01을 제가 쓰는 이유가 황삭 작업 끝, 정삭 끝, 홈 가공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장비에서는 공작물을 빼서 다시 뒤집어서 끼웁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실제적으로 다음 툴패스 장비를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작업은 끝냈고 그 다음 작업은 이 앞단을 가공을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툴패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툴패스 억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상단에 NC 기능이라는 탭이 하나 존재하고요. 여기서 블록 스킵 삽입이라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블록 스킵 삽입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네, 이런 형식으로 앞에 슬러시가 다 붙습니다. 슬러시가 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툴패스가 잠시 억제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잠시 억제가 되어 있다. 자, 그리고서 이 밑에다가는 저희가 앞단 작업을 또 하는 거죠. 자, 앞단 작업도 뒷단과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로 저희는 한 번 더 주축 최고 회전수부터 해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저는 G50으로 주축 최고 회전수를 입력을 한 다음에 공구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는 주속 일정 제어를 사용을 해서 황삭 작업을 진행을 할 거죠. 네, 그러면 스핀들까지 저희가 진행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급이송으로 사이클 위치점까지 한 번 더 보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정까지 먹게 하고 저희는 절사규까지 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인트는 현재 포인트는 여기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사이클 코드 G71이라는 사이클을 사용해서
가공을 진행을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입량은 1mm씩, 이제 후퇴량은 0.5mm씩 빠져나가라. 그런 다음에 G70을 한번 더 써서 이제 시작 포인트와 끝나는 포인트, 그 다음에 X열량, Z열량, 필드값 입력을 해주시고요. 맨 처음에 뒷단에 했었던 작업과 똑같이 N10을 쓰시면 안 돼요. 이게 저희가 만약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동일하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요, 저희가 이 스킵을 풀게 되면은 이 P10Q100이라는 구간이 항상 첫 번째 뒷단에서도 동일한 값으로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충돌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맨 처음에 뒷단에서 P값 Q백을 써놨기 때문에 이 앞단에서는 P값과 Q값은 다르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P값이 20이라는 값이 N20으로 동일한 값으로 입력이 되어야 실제 가공하셨을 때 문제가 없고요. 심코에서도 툴패스가 정확하게 다시 나타납니다. 자, 이 상태로 저희는 급속이송으로 X를 마이너스 1만큼 한 번 더 내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항상 뒷단에서 했었던 작업과 동일하죠. 이 상태로 Z를 한 번 더 붙입니다. 대신에 절삭이송으로 천천히 Z를 0만큼 저희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저희는 도면을 위치를 해야 되겠죠. 현재 여기까지 저희가 붙어있는 상태고요. 자, 못따기 바로 전까지에 대한 포인트 C1이라는 거리값이 나오죠. 곱하기 2를 하면은 2mm입니다. 그러면 현재 직경 10파이에서 2mm를 빼게 되면은 8입니다. X는 8만큼 올리도록 하겠고요. 이 상태로 X는 8만큼 올리고요. 그 다음 못따기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럼 X는 현재 직경 10파이만큼 들어갈 거고, 그런 다음에 Z는 마이너스 1mm만큼 진입을 합니다. 그럼 이런 형식으로 툴패스가 못따기 가공된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 상태로 저희는 한 번 더 Z를 이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인트는 여기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송 안의 포인트까지 저희가 이송을 할 건데 5mm라는 데이터 값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현재 Z-1mm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Z-5mm만큼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현재 포인트는 여기까지 와 있고, 그 다음에 사선 가공, 테이퍼 가공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러면 X에 대한 포인트는 23이라는 포인트고요. Z는 11 더하기 5라는 포인트를 해서 16이라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못따기와 마찬가지로 XZ를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X는 23포인트, 그리고 Z 관련해서는 16포인트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런 형식으로 이제 사선으로 툴패스가 진행이 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런 형식으로 한번 데이터 값을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여기, 그 다음 포인트는 여기까지는 Z를 4 더하기 11 더하기 5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20이라는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 상태로 Z는 20만큼 안으로 더 집어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X에 대한 포인트는 이 포인트죠. 못따기 전. 자, C2 곱하기 2를 하면 4죠. 그러면 현재 포인트 M30i라는 구간에서 4를 빼시면 됩니다. 그럼 X는 26만큼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Z는 마이너스 20만큼 갈 거고요. X는 26이라는 포인트만큼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못따기 가공이 진행이 됩니다. 자, 못따기는 M30이었기 때문에 직경값 3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서 Z는 2mm를 더 추가한 22라는 거리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못따기까지 진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못따기 위치까지 포인트가 나타나 있고, 자, 홈 가공은 무시하고서 저희가 직선 가공 여기 쪽까지에 대한 포인트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은 현재 20포인트, 2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총 40이라는 포인트만큼 Z를 이송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X 포인트를 올리기 위해서는 X32라는 포인트만큼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Z는 마이너스 40만큼 진행을 할 거고 X는 32라는 포인트만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나고요. 자, 그러면 현재 여기까지에 대한 포인트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Z에 대한 포인트는 이송 안에까지 이송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40 더하기 8을 하게 되면 48입니다. 그러면은 Z축은 마이너스 4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는 38이라는 거리값이 나오죠. X는 38만큼 한 번 더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Z는 마이너스 48만큼 이송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X는 38만큼 위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까지 진행이 되셨으면은 현재 포인트는 여기까지에 대한 포인트까지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R20이라는 구간은 황상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정삭에서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두 번째 타입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일반 검정할 때는 바이트에 따라서 이제 다르기 때문에 황삭 바이트 쓰실 거면은 저처럼 원 타입을 해서 이 R20을 정삭에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이제 투 타입을 사용하시면은 황삭 바이트를 정삭 바이트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무시할 거고요. 실제 장비에서 이 부분까지 하게 되면은 황삭 작업 하실 때 장비에서는 알람이 지속적으로 이제 알람이 발생을 할 거예요. 형상의 추출, 형상을 자동 인식할 수가 없다, 이런 알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R 부분은 무시하고 Z 부분을 안으로 더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 더하기 9 더하기 6을 하게 되면 20이라는 포인트가 나타나죠. 그럼 현재 포인트는 여기까지가 48이라는 포인트였어요. 그러면 20을 더하게 되면 68입니다. 그럼 Z는 68만큼 이송을 시킬 거고요. 그런 다음에 X 부분 관련해서는 이 R2를 제외한 이 R2 곱하기 또 2를 하셔야 돼요. 못딱이랑 동일해요. X축은 2 곱하기 2예요. 무조건 곱하기 2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4라는 거리값이 나오죠. 그러면 49에서 현재 직경에서 4를 빼게 되면은 45입니다. 그럼 X는 45포인트까지, Z는 마이너스 68만큼 이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Z는 68포인트까지 이송이 됐고요. X는 45포인트만큼 저희가 한 번 더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R을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이 R 작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현재 가공 진행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현재 방향대로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가공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라운드 부분 할 때도 이 방향으로 가공을 하셔야 되겠죠. 이 방향으로. 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 얘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반시계로 진행이 되는지. 근데 이 R이 같은 경우는 자, 반시계 방향으로 저희가 가공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반시계는 G3이겠죠. 그러면은 이 R에 대해서는 G03이라는 반시계 방법으로 가공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G03이라는 작업을 사용하셔서 자, X 포인트는 49라는 포인트만큼 다시 올려주시고요. Z는 2를 더한 값 70이라는 포인트까지 이송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R값, R2라는 값이 있었죠. 자, 이런 형식으로 값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형식의 도면에 맞게 라운드가 반시계 방향으로 가공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다시 도면 보시면 현재 포인트는 여기까지 이송이 됐어요. 네, G01로 해서 저희는 포인트를 한 1에서 2mm 정도 좀 안쪽으로 더 진행을 시킬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혹시나 가공 중에 터치가 잘못돼서 세팅이 잘못됐거나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가공이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포인트만큼 더 이송이 됩니다. 자, G3이 한번 먹혀 있으면은 다음 블럭에 XZ 값을 쓰시게 되면 계속 G3으로 먹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G1이라는 절삭이송을 한 번 더 사용해서
Z 부분만 71 정도만 이송을 시킬 거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끝나는 블럭에서는 M100이라는 끝나는 블럭을 사용을 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X52만큼 움직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M100이라는 값이 얘는 Q200인데 M100을 쓰셔가지고 툴패스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N200으로 고치게 되면은 툴패스가 정상적인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네, 이런 형식으로 항상 툴패스가 진행이 되고요. 뭐 하나가 바뀌면 툴패스가 형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구간 관련해서는 이제 바로바로 수정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다는 점. 네, 이러신 다음에 저희는 급속이송으로 이제 원점에 대해서 복귀를 시키는 거죠. 절사교까지 멈춰 주시고요. 그러면서 주축까지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정삭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96 주속 일정 제어를 사용해서 스핀들은 200 동안 이제 회전당 이송을 시키고 T0300 공구 번호를 3번 공구로 저희가 번호를 변경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급이송으로 정삭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 위치점까지만 이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정값 넣어주시고 절사교까지 실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G70이라는 사이클을 사용해서 현재 저희가 정삭에서 했었던 작업, 황삭에서 했었던 작업, P값과 Q값이 있었죠. 이 값이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피드값은 0.15라는 절삭이송을 사용해서 좀 천천히 좀 매끄럽게 가공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확대를 하면은 이러한 형식으로 툴패스가 나눠지는 것을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정삭을 바로 끝내주시면 안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게 가공이 되면 사이클 위치점까지 다시 이송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도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라운드 값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황삭에서 못하기 때문에 정삭에서 이 부분을 가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포인트는 현재 원점 사이클은 여기까지 갔고요. 이 포인트까지 제가 이송을 빠르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38만큼보다는 X 값이 커야 되겠죠. X는 한 40 포인트까지 놓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Z 관련해서는 이 값을 다 더한 값 하시게 되면은 값이 나옵니다. 20에 20에 14라는 값 다 더하시게 되면은 54라는 데이터 값이 나타나죠. 그러면은 X는 40만큼, Z는 마이너스 54만큼 빠르게 사선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형식이죠. 급속이송을 사용하셔서 X는 40만큼, Z는 마이너스 54만큼 하시게 되면은 이런 형식으로 원점에 대한 포인트에서부터 급이송으로 빠르게 이송이 됩니다. 자, 현재 포인트는 여기에 대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현재 포인트가 여기까지 이송이 됐으면은 이 포인트까지 저희가 내려 찍을 거예요. 그러면은 가공이 되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은 저희는 절삭이송으로 G1이라는 포인트를 사용해서 X를 38만큼 내리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형식으로 내려 찍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도면에 보시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라운드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럼 가공 방향은 저희가 포인트는 이런 형식의 가공 방향이 돼요. 그럼 얘는 시계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작업이겠죠. 자, 시계 방향은 G02입니다. 그럼 G2라는 작업을 하시고요. 이제 X에 대한 포인트는 똑같아요. X38이라는 구간이. 그래서 X는 제외하고 Z를 바로 넘어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Z에 대한 거리값만 넣어주시고 R 포인트, R20이라는 포인트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G2에 도면을 보시면은 9라는 포인트가 더 추가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9를 더 추가하면 되고 R은 20만큼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G2라는 값을 입력을 하시고요. 그러면 Z에 관련해서는 Z-63이라는 포인트가 되면서
R20이라는 포인트만 집어넣게 되면은 이런 형식의 데이터 값이 생성이 됩니다.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저희는 G01로 하셔서 살짝 올려주셔야 돼요. 혹시나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X를 40만큼 빠르게 좀 올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이 끝났으면은 다시 한 번 더 원점 복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G00 급속 이송으로 X150점, Z150점으로 좀 빠르게 이송을 시켜주시고요. 그러면서 절사규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축을 한 번 더 멈춰주시고요. 그럼 다음 작업은 홈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홈 가공 관련해서는 도면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안쪽 부분에 홈 작업 자체가 존재하죠. 자, 현재 포인트는 그러면 저희는 사이클 시작점 여기까지 포인트를 줄 거고, 이 상태로 저희는 홈 가공에 대해서 사이클을 바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이번엔 G97로 해서 주속 일정 제어를 무시를 시킬 거고요. 스핀들은 한 500 정도에 놓으면서, 자, 이 상태로 공구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5번 공구를 불러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급속 이송을 사용해서 이제 사이클 시작 전까지 이송을 또 합니다. 그 다음에 보정번호를 넣어주면서 저희는 절사규를 ON을 시켜주는 상태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XZ를 한 번 더 이송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면을 보시면은 이 위치점까지 저희가 한 번 더 이송을 할 거예요. 얘네들을 다 더하게 되면은 40이라는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Z 관련해서는 마이너스 40포인트가 되고요. X 관련해서는 여기 포인트까지는 현재 32라는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X는 32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한 3mm 정도 해서 저희는 X는 한 35 정도, X는 35 정도로 놓도록 하고요. Z는 마이너스 40 정도로 이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형식으로 툴패스가 사이클 시작점으로부터 가공 진입 방향까지 이송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이제 G01로 절삭 이송을 실제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삭 이송을 진행을 합니다. 자, 도면에 나와 있듯이 X 값은 25포인트입니다. 피드 값은 100분의 5라는 값을 줘서 천천히 이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형식으로 천천히 가공이 한번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위치에서 저희는 한 번 더 멈춥니다. 1초 동안 멈추도록 하겠고요. 자, 이 상태로 저희는 G01이라는 값을 사용해서 X를 35만큼 다시 위로 올립니다. 자, 올리는데 피드가 100분의 5면은 너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피드는 0.2라는 포인트를 주고서 좀 빠르게 이송을 시켜줍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는 X값, Z값 자체를 현재 Z-40이라는 포인트까지 저희가 이송이 되어 있는 지점입니다. 도면을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Z-40이었어요. 자, 40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쪽까지 포인트를 이제 또 옮기기 위해서는 얘에 대한 넓이를 한번 알아셔야 돼요. 얘가 5mm라는 값이 나오고, 저희가 홈 바이트 팁 관련해서는 3mm 짜리를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5에서 3mm를 빼게 되면 2라는 값이 나와요. 5에서 3을 빼면은 2라는 거리값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뒤쪽까지는 한 번 가공이 됐고, 한 번 이쪽에서 진행이 됐고, 저희가 2mm만 빼주게 되면은 한 번 더 2mm까지 이 5라는 전체에 대한 홈 폭 관련해서 가공이 진행이 되겠죠. 그럼 40에서 2를 빼게 되면은 38입니다. 38만큼 저희는 한 번 더 Z값을 이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포인트는 여기까지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자, 이 상태로 저희는 한 번 더 G01이라는 데이터 값을 사용해서 X는 25포인트까지, 피드는 100분의 5 정도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한 번 더 저희는 G4라는 값을 사용해서 P1000 1초 동안 한 번 더 멈출 거고요. 그 다음에 G1로 X를 35포인트까지 빼놓을 건데 피드는 0.2 정도로 좀 더 빠르게 이송을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저희는 홈가공까지 진행이 되셨으면은 급속 이송으로 X 150점, Z 150점, M 9. 자, 원점까지 시켜놓고서 저희는 절삭유 오프를 시켜놓고요. M5라는 값으로 주축을 멈춥니다. 자, 그런 다음에 G97이라는 사이클이 한 번 더 들어오면서 주속 일정 제어를 또 한 번 작업을 해주시는 거죠. 스핀들은 한 800 정도, M3, 이번에는 7번 공구를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급이송으로 저희는 아까 마찬가지로 동일한 값으로 X 52점, Z 2점, 사이클 시작 포인트까지 이송을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보정까지 입력을 하면서 절삭유를 ON까지 시키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나사 가공이 2포인트인데 그러면 이 전에까지 저희가 사이클 자체를 좀 더 빠르게 이송을 시켜서 가공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직경은 30입니다. 그러면은 30보다는 좀 더 크게 2mm를 추구한 32라는 값을 X값에 위치를 시킬 거고요. Z도 마찬가지로 다 더하게 되면 20이라는 포인트 나오는데 이제 뺀 값, 2mm만 뺀 값, Z는 한 18포인트까지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2지점까지 이송이 되겠죠. X는 32포인트, Z는 마이너스 18포인트까지 이송을 시켜주시면은 이 지점까지 이송이 되고요. 자, 이 상태로 저희는 나사 사이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76이라는 나사 사이클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P011060이라는 값을 쓰면서 Q50이라는 데이터 값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Q50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열량 관련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관련해서 제가 사용을 이제 작성을 하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P011060 관련해서는 앞에 01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마지막 60이라는 숫자가 존재합니다. 자, 10 관련해서는 이제 나사 정삭 횟수라고 보시면 돼요. 정삭 횟수를 한 번 정도 이제 다듬질을 하도록 하겠다. 네, 그런 뜻이고요. 10이라는 숫자가 또 있습니다. 가운데 10이라는 숫자가 있죠. 자, 이 10이라는 숫자는 진입 태각, 진입할 때도 뭐 45도의 형식으로 진입을 하고 빠져나올 때도 이제 45도를 그리면서 빠져나오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진입할 때와 퇴각할 때 45도라는 값 자체는 이 10이라는 포인트를 해야지만 45도로 먹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60이라는 숫자는 나사 팁 관련해서 나사 팁에 대한 각도라고 보시면 돼요. 나사 팁의 각도는 60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각도는 그래서 60이라는 포인트를 저희가 입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신 다음에 얘 관련해서는 이제 전부 이제 나사 절삭표를 보셔야지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관련해서는 나사 피치 관련해서 얘에 대한 나사 피치는 2짜리였어요. M30의 피치 2. 그래서 이 피치 관련해서는 2라는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Q50이라는 구간이 절입량의 마지막 작은 숫자를 입력을 하는 구간이거든요. 자, 이 절입량 관련해서 제일 작은 숫자는 100분의 5라는 값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100분의 5 관련해서 이 Q50이 먹히는 건데 근데 얘는 50이라는 정수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선반 환압 관련해서는 0.05라는 값을 집어넣으셔야 되는데 얘가 50이라는 숫자는 곱하기 1000이라는 값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50이라는 포인트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비마다 특성이 좀 다른데 파라메타라고 구간이 컨트롤러 안에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소수점으로 먹게 할 건지 아니면 정수로 먹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값을 넣는 값이 달라져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장비가 들어오면은 이제 소수점으로 안 먹게 하고서 정수로 먹게 좀 많이 들어오는 상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비에 맞게 저희는 곱하기 1000에서 Q50이라는 값을 집어넣고요. 이 R0.02라는 거는 정삭 여유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01이라는 값이 정삭 횟수라고 했어요. 다듬질. 그래서 이 100분의 2라는 값을 이
한 번 정삭으로 100분의 1을 다듬질을 또 한 번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27.6이라는 데이터 값이 나타납니다. 얘에 대한 나사 직경은 M30이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1.19라는 산의 높이 값이 나와 있어요. 이 산의 높이에 곱하기 2를 해주시는 거예요. 얘도 나사 x 값에 대해서 직경 값이기 때문에 얘는 1.19가 반경이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경을 할 때는 1.1 곱하기 2를 해주시고요. 여기 나온 값에 M30이라는 직경 값이 하나 나와 있었습니다. 빼기 얘에 대한 나온 값이 네모라고 했었을 때 네모는 하게 되면은 27.6이라는 데이터 값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x에 대한 값은 이제 산의 높이 곱하기 2 한 다음에 M30에서 그 나온 값에 대해서 빼주시면은 이 x27.6이라는 데이터 값이 나오죠. 자, 그리고 z37점이라는 데이터 값이 나타납니다. 얘 관련해서는 한 번 더 도면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도면 관련해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자, 현재 여기까지가 저희가 20포인트가 아니라 35라는 포인트, 네, 35라는 포인트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나사가 여기 포인트에 딱 걸리게 되면은 이 끝부분에 정확한 나사가 나타나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원인 자체가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나사를 세팅을 했었을 때 Z축 관련해서 세팅이 잘 안 됐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축 관련해서 살짝 틀어져 있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완전 나사를 하시게 되면은 플러스 2mm만 더 포함을 시켜주셔서 완전하게 간통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나사 자체를. 그래서 35포인트가 아니라 플러스 2mm를 해서 37이라는 포인트로 완전한 나사를 만들기 위해서 2mm를 더 플러스를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Z는 37만큼 좀 여유있게 완전 간통을 하기 위해서 37이라는 값을 입력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P와 Q라는 데이터 값이 나타납니다. 자, 이 P와 Q라는 값 자체는 우선 P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자, P 관련해서는 산의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의 높이가 pit이 2였을 때 1.19였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비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1.19라는 값을 넣으시면 안되고 곱하기 1000이라는 값을 해서 1190이라는 P값이 들어오는 거고요. 네, 그런 다음에 Q값이 하나 더 나타나죠. 얘는 1회 절임량이었을 때 1회 절임량에 대한 데이터 값을 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의 데이터 값은 0.35라는 값이 나타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소점으로 먹게 하시면 안되고 곱하기 1000을 하셔서 350이라는 데이터 값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Q값에. 그렇게 돼서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그래서 P1190에 Q는 350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 옆에 피치 값은 피드 값이 아니라 피치 값입니다. M30하고도 피치 2라는 값이 들어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피치 값이 이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저희는 나사 가공도 원활하게 작업이 끝났으면은 급소기송으로 X150점, Z150점 원점 복귀 후에 절사균은 오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축을 멈춰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작업이 끝나게 되면요, M02라는 데이터 값이 존재합니다. 자, M02라는 데이터 값이 존재해요. 이제 프로그램 종료라는 코드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M30 또한 프로그램 종료, M02도 프로그램 종료예요. 근데 M30은 한 가지 더 포함이 돼요. 자, 얘는 리와인드 시켜서 다시 한번 재가공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M30을 쓰시면은 맨 위쪽으로 올라가요. 맨 위쪽으로 올라가서 한 번 더 재가공이 반복 가공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M30은 웬만하면 사용을 하지 마시고요. M02라는 데이터 값이 존재하는데 M02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의 종료를 그냥 시키겠다라는 명칭 하나밖에 없어요, 명령어. 그래서 이 M02라는 값을 쓰시게 되면은 실제 장비에서도 마찬가지로 알람이 뜨실 거예요. M02를 만나면은. 그럼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었다라는 알람이 하나 뜹니다. 그러면서 불이 위쪽에 깜빡깜빡 거리겠죠. 그래서 저게 이제 정확하게 알람이 떴기 때문에
작업자가 멀리서 봤었을 때 그 구간이 종료가 됐구나 해서 작업자가 바로 다시 올 수가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퍼센테이지까지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의 기계적인 언어가 맞춰진 거죠. 자, 마지막에 퍼센테이지, 맨 윗줄에도 퍼센테이지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전체의 G코드는 하나의 기계적인 언어가 생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형식으로 툴패스가 생성이 됐고요. 근데 장비에서 이 스킵이 들어가 있으면은 문제가 발생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킵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제는 블록 스킵 NC 기능이라는 탭 안에 블록 스킵이라는 값 아래 화살표를 선택을 하시고요. 블록 스킵 삭제라고 있습니다. 자, 블록 스킵 삭제를 하시는 순간 이렇게 스킵이 다 삭제되면서 툴패스가 두 가지의 툴패스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작성을 하는 겁니다. 뒷단과 앞단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그런 다음에 저희는 저장하기로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거죠. 화면 좌측 상단 디스크 모양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하셔서 저희는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번호는 동일한 명칭값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이름은 바탕화면에 영어 대문자 5에 숫자 4자리 아무거나 입력을 하시고서 저장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프로그램 데이터를 가지고서 저희는 실제 장비에다가 입출력을 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것으로 신코 수기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